나는 항상 리더여야 한다. 리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만들어 줍니까? 돌아가신 DJ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리더는 항상 스스로 크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스스로 크는 거예요. 어떤 주변 분위기를 다 깨치고 스스로 커 나가는 것인데, 저도 이제 개통 철학 속에 그래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얘기해도 나는 리더가 될 거야. 나 스스로 어떤 역량을 키워서 어떻게 될 거야. 늘 가슴속에 다짐하고 했습니다. 쉽지 않죠. 남들이 인정해줘야지 리더지. 남들을 포용하고 가야 리더지. 나 혼자 리더라고 맨날 떠들면 리더가 됩니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수도 없이 이제 많은 리더십 이론, 또 내가 생활 속에서 겪는 거, 대학 시절부터 또 사회생활 하면서 등등등 부딪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다양성이 강조되고 모두가 똑똑하고 대부분 많이 배웠고 대부분 합리적이고 이런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지장, 맹장, 덕장, 용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물론 대단한 지장이 필요할 때도 있고, 히딩크가 이제 우리가 국민적 영웅으로, 우리가 하도 영웅을 못 만들다 보니까 외국 사람을 영웅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다 가지고 있죠.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은 덕장이 아니고서는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때입니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다양성, 다원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포용하지 못하면 그 위에 군림하기가 어려운, 특히 군림한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죠. 같이 쉐어하면서 약간 더 앞에서 티핑 포인트를 찾아서 끌고 가는 정도의 리더십. 참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왜? 조금 더 나서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이제 생각이 많이 저도 바뀌게 됐던 것이, 제 스스로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마음과 또 제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지만 참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를 제 뭐 책에도 있고 아마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지만 제목 자체가 그럴 거예요. 내가 돌릴 것인가 남을 따라 돌 것인가. 그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이. 그 전까지는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고, 나는 남들보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노력하고 뭐 술도 예를 들어 술 접대가 있어도 끝까지 쓰러지면 안 되고 뭐를 해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등등등등 수도 없이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난 다 잘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중압감 속에서 열심히 뛰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지구본을 제가 끌어안고, 즉 이 지구본이라 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 남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 축을 장악하고 있는, 남들이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잘났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들이 이미 다 설정해 놓은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이미 그 중심 축들을, 그 헤게모니를 남들이 다 장악한 속에서 억지로 나 자신을 맞추어서 잘나보려고, 안 떨어져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2004년도 대선 때 제가 이제 극동유아그룹의 해장실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당시에 이제 최연소 100대 그룹의 최연소 CEO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신문 방송 뭐 잡지 뭐 표지 모델 막 나오니까 세상에 제일 잘난 거죠. 이제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까운 형들,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던 형들, 그런 형들이 다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고 하면서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될 때인데 기업인 대표로 저를 천거를 했어요. 당연히 나도
어떤 그런 분야의 또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꼭 붙들고. 정치하는 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상품성이 필요하겠죠. 어떤 뉴스 이슈화 할 수 있는 상품성. 이거에 내 자신을 맞춰보려고 억지로 그렇게 노력해 본 거죠. 뭣도 모르고. 어떠한 사유로 파이널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 뒤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런 거죠. 저 자식은 연불에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류의. 저희가 11개 계열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뭐 다 선임 사장님들 뭐 저기들이 저보다 전부 다 15살, 20살 위에 아니에요. 우리 연대 선배님이 3분 계셨었고 뭐 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제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갔느냐?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내 아이덴티티를 굳건하게 지키고 가는 것인데 잠시 이런 상품성에 눈이 멀어서 나 자신을 거기다 억지로 맞춰보려고 열심히 끌어안고 돌았는데 무척 어지럽습니다. 돌리는 놈이 무지하게 빨리 돌려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세게 붙듭니다. 초라해집니다. 비참해지고 구차해지죠. 어떻게 살아남고 제자리 돌아와서 보니 참으로 더없이 초라해지는 거죠. 본인이. 내가 내 아이덴티티를 어디다 다 상실하고 잊어먹고 이렇게 따라 돌았을까? 왜 이런 뻘짓을 했느냐? 응? 요즘 누구 개그맨이 이 자식이 말이야 응?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고 떨어져 보니 제자리에 돌아와 보는데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한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돌아와서 다시 저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초심에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때는 이런 것들을 놓쳤으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백업 플랜 B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까? 한 판에 둘러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준비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그 남이 설정한 패러다임, 남이 장악한 헤게모니에 끌려다니고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자. 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수많은 여기 맛있는 떡이 있지만 피저블 섹터가 있고 인피저블 섹터가 있잖아요. 내가 피저블하고 텐저블한 거 잡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사실 잠재의식이 있죠. 해보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제 자신이 잘못 그 상황 설정이나 이해를 잘못하고 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걸 왜 하지 못했느냐. 자, 결론은 제 스스로 당시에 이제는 내가 우주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착각 속에 사는 것이고 최소한 내 삶에 있어서 축을 장악하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화려하고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뭐 CEO하고 뭐 제가 이제 32에 처음 사장이 됐는데 남들 친구들 다 보러 하는 뭐 억대 연봉이 아니라 2자릿수 가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얼마나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 어린 마음에 좋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현상일 뿐 본질적인 나 자신을 충족하고 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데 중요치 않다. 작더라도 정말 실속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착실하게 채워가자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다 허황된 것이구나. 누구든지 1, 2, 3년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해요. 언제든지 롤러코스터 탈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작년도에 압구정에 뭐 큰 빌딩하고 이제 저희 가지고 있던 코스닥사랑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는 그런 현상들을 겪었어요. 역시나 수많은 플랜 B를 준비하고 가동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런 현상들은 우리 눈앞에 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인위적으로 못 막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돈 들고 튀는 놈을 어찌 막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면서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입학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긴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아산병원으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제가 5남매 장남이었는데 공부 더 사실 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 마음속에 아쉬움도 있고 생긴 것답지 않게 공부하는 건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그 현실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잖아요. 밥벌이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기치 못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이 플랜 B라는 책도 쓰고 실전적인 시뮬레이션도 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황부터 늘 생각하고 그거를 때려 엎는 한판에 정말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도 수도 없이 해보고 했지만 그 상황에 닥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걸 수습하고 해나가기가. 근데 제가 살면서 비즈니스에서 이 크레딧, 제 이메일이 크레딧 1이에요. 이거만큼은 잃지 말자. 이 신용한이죠. 제 이름이 신용한인데. 몇 가지 제가 준비했던 카드들 그 원칙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씩 가니까 또 어느 순간에 금방 리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절로 됐겠느냐. 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속에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또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야죠. 모디파이 하는 거죠. 계속 상황에 맞게.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밖에 나와보면 비즈니스 더더욱 그렇고 여러분들 그 뭐 진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니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실. 뭐 당연히 그걸 추구하는 건 옳지만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변신하는 거, 변절하는 거, 변화에 적응하는 거, 순응하는 거 다 다른 얘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변화에 적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꼭 옛날처럼 틀에 박힌 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시 공부를 했다. 제 친구들 후배들도 꽤 있어요. 제 법대 다닐 때. 지금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때는 답답하죠. 저는 딱 법대 대학원 나오면서 좀 뭐라고 생각했냐. 내 필요할 때 내가 벌어서 변호사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소위 말해서 갑과 을, 우리 수도 없는 갑과 을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누가 갑이에요? 돈 주고 쓰는 놈이 갑 아니에요. 천박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현실이 그렇다 보니 자꾸 우리가 공부하고 젊은 시절에 뜻을 세울 때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뭐를 하든지 뭐를 추구하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꿈속에, 꿈들의 그 축만큼은 제가 잡고 가자. 저도 세월이 가면서도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서야 중심축을 잡는데 조금 더 젊었을 때부터 이런 마음들을 갖고 간다고 보면 뭐가 있겠어요? 시행착오가 줄어들죠. 시행착오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죠?